안녕하세요. 새 돈맹 탈출 대프로젝트 제2부 돈맹 탈출 실천 6계명을 진행을 맡은 김명정입니다. 여러분들 신년하면은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뭐 금연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저희 미래에셋 미디어에서도 그런 계획,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돈맹 탈출인데요. 이 돈맹 탈출의 비법들을 여러분에게만 살짝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법 전수자이자 도움말 주실 배현정 머니위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배현정 기자님, 그 돈맹이라 하면 문맹이랑 좀 비슷한데 이 돈맹 탈출을 저희가 하기 전에 그 개념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글을 모르는 분들을 문맹이라고 하듯이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돈맹이라고 일컫습니다. 돈은 날 왜 자꾸 피해갈까 이런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알고 보면 돈을 관리하시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제 돈이 술술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돈에 대한 태도가 나쁘면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돈맹에서 탈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도대체 그럼 돈맹은 어떤 사람들이 돈맹인가요? 예, 우선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이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을 돈맹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자신이 얼마나 한 달에 쓰는지는 잘 몰라도 버는 돈은 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자신의 소득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요. 또 이제 셀러리맨 중에도 뭐 기본급에다가 이제 상여금 같은 경우 이렇게 받는 경우는 이제 잘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또 연봉제일 경우에도 이제 연말에 또 특별 상여금 같은 거 받는 경우 이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금액을 다 소득으로 잡아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득의 틈을 찾아서 예금 저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이제 앞으로 지출하게 될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도 돈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들어가는 생활비는 물론이고 이제 1년 동안 뭐 집안의 경조사라든가 이사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런 준비가 없다면은 예상치 못한 돈이 발생할 때마다 네. 이제 마이너스 대출 같은 빚의 힘을 빌리기 쉽거든요. 네. 또 이제 카드 청구 금액을 보면서 이렇게 자주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도 많이 놀랍니다. 네, 이런 분들을 돈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돈은 맨날 없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싶은 게 보면 이렇게 지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충동적인 경우에도 이제 주의가 필요한 돈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동적인 소비는 돈을 쓰고 나서도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렇게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늘 우리 부부는 이제 웃으면서 대화를 하다고도 꼭 돈 얘기로 싸운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돈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돈이 없는데도 반대로 걱정이 없이 태평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돈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돈맹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더 기대가 됩니다. 이런 이유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돈을 모으지 못한다거나 수입과 지출을 잘 모른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이유만큼 돈맹에도 유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크게 돈맹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셨거든요. 예, 자, 돈맹 유형의 차트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게으른 동맹인데요. 게으른 동맹 말 그대로 정말 게으른가요? 네, 이런 게으른 돈맹들은요, 흔히 이제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로 주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투자해서 실패를 해서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의료비로 지출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원인은 돈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돈맹에게는 돈 관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재테크 세미나 같은 데 참여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재테크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시는 걸 보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 서적을 읽으시면서 좀 돈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이런 세미나나 서적을 통해서 배운 거를 너무 섣부르게 현실에 이제 적용해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더라도 섣부른 투자는 좀 금물이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자, 동기부여가 된 게으른 돈맹이 이어서 두 번째는 바로
부지런한 돈맹입니다. 돈맹인데 부지런할 수도 있나요? 네, 좀 안타까운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마인드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실천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제 잘 알지 못하면서 부지런하면 오히려 사고를 치기 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욕이 넘쳐서 이제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뭔가 결과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수습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이런 동맹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뜯어보면 거의 금융 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상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좋다고 하면 무조건 일단 가입을 하시는데요. 크게 성과가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선 목표를 분명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고 이것저것 사 모은다고 해서 좋은 음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 먼저 만들지를 정하고 나서 재료를 구입하는 게 필요하듯이 이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입하지 마시고 자신의 재무 목표를 정하시고요. 거기에 맞는 그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지런한 만큼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맹의 유형은 개미형 돈맹과 배짱이형 돈맹입니다. 네, 개미형 돈맹과 배짱이형 돈맹은요, 주로 이제 외벌이를 하시는 경우에 이제 배우자 한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이제 외벌이를 하시다 보면 이제 바깥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일만 하시고 이제 아내분이 이제 주로 돈 관리를 전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분업이 이루어지니까 한 분은 이제 너무 돈 관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게 돼서 이제 돈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이제 개미형 돈맹, 그러니까 배우자인 분이 잘 관리를 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남편 몰래 개를 들었다가 개주가 도망갔다거나, 이제 평수를 넓히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이제 뭐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일단 터지고 나면, 이제 바깥분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평소 부부가 같이 대화를 해서 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뭐 이 외에 또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나요? 네. 그 우선 배짱이형 동맹이 있는데요. 이 배짱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돈 관리하는데 배짱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정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철부지 남편 혹은 아내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각성하고 변화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외에 이제 불나방형 돈맹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불나방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렇게 대박을 노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크게 한 방 터뜨리려다가 촉박 차는 케이스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귀가 얇아서 뭐 이렇게 고수익 투자 수단에 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겐 웬만하면은 그 돈 관리를 맡기지 않고 주변에서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쭉 들어보니까 저는 이 세 개 중에 부지런한 동맹에 좀 속하는 것 같은데요. 의욕이 좀 많고 많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좀 실속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독특하게도 이 돈맹이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예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뭐 항아리도 그렇고 이렇게 장판 밑도 그렇고 돈을 모아서 그 돈이 이제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시곤 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신용카드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돈을 빌리고 먼저 소비부터 저지르는 이런 습관이 되다 보니까 더 돈맹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금융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뭐 저축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로 하고 복잡한 그 어려운 투자 상품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몰라서 돈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돈맹 탈출을 위한 6계명, 실천 6계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판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죠.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자, 돈맹 탈출 실천 6계명. 먼저 첫 번째 실천 계명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설계라고 되어 있네요. 기사님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제 살다 보면은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쭉 한번 그려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저축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일지 자녀에게 큰 돈이 들어가는 때는 언제인지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요. 이제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고령화가 워낙에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이제 늦게 취직하고 빨리 퇴직하니까 일하는 기간보다 이제 소득 없이 지내야 되는 기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봤다면 그런 이제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택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 금액을 따져보고 거기에 가능한 저축과 지출 예산을 세워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모조리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요. 지출은 매달 발생하는 이제 고정적인 지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비정기적으로 불규칙하게 들어가는 뭐 의류라든가 아니면 경조사가 있다든가 뭐 이런 휴가비 같은 것들은 따로 구분해서 지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네. 새로운 내용을 듣다 보니까 목이 다 메이는데요. 자, 두 번째는 가계부를 써라라는 내용입니다. 가계부 쓰기 좀 번거로운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가계부를 쓰자고 이제 신년에는 많이 계획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돈맹이시라면 특히 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훈련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의 기록을 가급적 이제 바로 즉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꼭 나중에 집에 가서 기록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이어리라든가 핸드폰을 이용하든 바로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기록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기록을 했다면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일주일 단위나 아니면 매월 단위로 따져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 이런 게 너무 귀찮고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라면 아예 신용카드 대신에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쓰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들어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을 미리 자동이체 시켜놓고요. 네. 나머지 돈은 이제 인출해서 현금으로 매일매일 할당된 돈을 들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체크카드에 넣어서 이제 배분해서 쓰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비를 좀 더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계부를 쓰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동이체를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돈을 가장 쉽게 모으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자동이체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급을 받자마자 이제 저축해야 될 목표를 세운 금액에 대해서 통장에다 다 미리 자동이체를 해서 자연적으로 저축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남은 돈을 쓰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나가는 돈을 막 자기가 뽑는 것보다는 네네. 이제 알아서 나갈 돈은 나가고 있는 돈 좀 아끼고 그러자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통장 쪼개기. 정말 통장을 좀 쪼개고 이러면 서운할 텐데요. 어떤 얘기시죠? 그러니까 저축을 이렇게 본인이 뭐 50만 원씩 아니면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계시면서도 늘 네. 불안하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얼마나 지금 자신의 목표, 아까 생각했던 목표에 대해서 저축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적별로 결혼자금이라든지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목적별로 통장을 아예 처음부터 이제 구분을 해놓고 그 통장에 얼마씩 돈이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좀 관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관리하는 수시입출금 통장,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투자를 위한 펀드, 그다음에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나 연금, 그다음에 비상자금 관리를 위한 CMA 통장 같은 것이 꼭 필요한 통장이고요. 네. 또 이제 결혼자금이나 아니면 경조사 비용, 이런 이사자금 등 이제 단기적으로 지출이 필요할 때는 적금 통장을 활용해서 모아서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번엔 다섯 번째입니다. 경제신문을 읽어라. 이 주변에 경제신문을 구하기 좀 쉬운데요. 네. 상대적으로 좀 좋은 계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돈맹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또 신문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게 돈맹이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경제 신문을 읽으면서 정보도 얻고 금융상품에 대한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도 파악하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돈맹이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모르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면 스스로 이제 돈맹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도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6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네, 아이고 확실히 비법이니만큼 잘 안 떨어지는데요. 자, 금융상품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아, 네. 보통 이제 증권사나 이제 가시면 좋은 펀드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좋은 상품이라는 상품은 팔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상품, 네. 자기가 원하는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이야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게 아닌지 그걸 따져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적어봤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서 펀드 가입 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펀드에 대해서 이제 금융 지식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우선 이 펀드를 이제 참고해 가시면 이제 어떤 추천해 주신 펀드가 있잖아요. 그럼 그 펀드는 왜 추천해 주시는지 꼭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수익률만 좋다고 지금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좋은 펀드는 아니니까요. 왜 추천을 해 주시는 건지 뭐 장기 전망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시고요. 또 이제 보통 이제 주식형 펀드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식들이 그 종목이 편입이 돼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주식형이라든가 채권형이라든가 혼합형이라든가 다양한 펀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이 본인한테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는 조금 위험이 따르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펀드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이러면 주식형 펀드를 선택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손실이 되도록 안 나는 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좀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펀드 스타일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펀드 수수료도 펀드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조금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펀드 가입 시에는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한번 가입하실 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준비한 질문은 예금입니다. 예금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예금하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해야 되니까요. 금리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6개월짜리 또는 1년짜리, 2년짜리 이거 다 금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별 금리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하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해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자를 중도 해지하게 되면 받게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은 상품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을 되도록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대금리를 받는 조건이 있는지 금융기관별로 이제 어느 정도 거래를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상품이 있을 경우에 우대금리를 준다거나 이런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받을 수 있다면 추가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금 우대나 비과세 혜택 상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은 금리가 제일 우선시 되니까요. 지금 들으시는 부분은 잘 적으셨다가 예금하러 가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묶어서 한번 드릴게요. 대출과 보험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대출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우선 일단 많이 이렇게 움츠러 드셔갖고, 뭘 여쭤보지를 잘 않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도 당당하게 대출도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예금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대출 경우에도 우대금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기관에 연계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제 변동금리가 유리한지 아니면 요즘은 그냥 금리를 묶어두는 고정금리가 유리한 것인지 그런 것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대출 상환 방법도 어떻게 돈을 갚아나가면 되는 것인지 몇 년에 걸쳐서 방식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또 중도 상환 수수료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있고 돈이 생겼을 때도 미리 갚으면 상환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대출을 받으시기 전에 여쭤보는 게 좋고요. 네.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제 보험하시면 되게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우선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하면 일단 저 상품이 좋은 상품이다 이런 걸 보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은 보험의 경우에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2개를 가입했다고 해서 돈을 2배로 주지 않고요. 한 일정한 금액만 네. 주게 됩니다. 그럼 괜히 2개 가입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요. 중복 가입이 되지 않도록 체크를 하시고요. 또 변액보험 같이 이렇게 투자 상품일 경우에는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떤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뭐 펀드를 언제 바꿀 수 있는지, 뭐 이런 조건 등을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또 이제 만약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이렇게 돌려받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이제 보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필 서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이 보험이나 대출 모두 우리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가서 당당하게 물어보시고 좋은 조건들 잘 따져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실 저도 금융상품 가입할 때 이 창구 직원분이나 또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인도 그냥 듣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반드시 꼭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돈맹에서 탈출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 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부의 세습이 있듯이 돈맹도 좀 유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돈맹이 유전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예, 자식한테 돈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러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은 그냥 너희들은 공부만 하는 게 효도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기 금융교육이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가 돈이라는 이제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자 체력,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려서부터 이제 돈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아무래도 뭐 경제 교육을 심어준다고 해서 거창한 걸 하기보다는 네. 일단 용돈 교육부터 시작하는 게 용돈교육부터요? 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교육한다 그러면 뭐 이게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보통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조금씩 이제 돈을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문방구에 가거나 아니면 뭐 떡볶이 가게 가서도 이렇게 사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교류하고 이런 시기를 용돈 교육의 첫 출발점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줄 때는 이제 얼마를 줘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네, 저도 뭐 조카들이나 누가 달라 그러면 얼마나 줘야 될지 고민이 되거든요. 네. 이럴 때는 뭐 부잣집이라고 많이 주고 가난한 집이라고 조금 주고 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돈을 무엇에 쓸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 용돈 규모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의 범위 안에 뭐 학용품을 사는 것까지를 포함을 시킬 것인지 네. 아니면은 뭐 책 구입비까지 포함을 시킬 것인지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용돈 금액을 좀 산정을 아이하고 같이 상의해서 얘기를 정하세요. 혼자 정하시지 마시고. 네. 대신에 이제 좀 약간 빠듯하다. 네. 요 정도 사면 조금 빠듯하다게 느껴지는 네. 그런 그 수준으로 정해야지 아무래도 돈을 아껴 쓰는 훈련이 될 테니까요. 그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정하셨다면 엄마가 주고 싶을 때 오늘 주거나 아니면 돈 없다고 또 안 주거나 이러지 마시고 꼬박꼬박 주는 게 그래야지 아이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용돈을 쓰게 되면 용돈 기입장을 적어보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돈 그리고 쓴 돈 이렇게 나눠서 쓰고 이거 매월 또는 이제 매주 엄마가 같이 도와주면서 이제 결산을 해서 어디에 썼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어려서 용돈을 좀 바꾸고 그러면 100원, 200원씩 쓰다 보니까 장난감이나 군것질로 다 소비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께 또 한 번 손을 내밀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습관이 지금까지 있는 걸까요? 저희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 배웠기 때문에 2011년 아마 돈맹도 탈출하고 부자가 될 것 같은 자신감도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배현정 기자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신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토끼해라고 하는데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듯이 원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배현정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새해 돈맹 탈출 프로젝트 제2부 돈맹 탈출 실천 6개명,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6가지 중에 4가지, 아니요, 한 3가지 정도만 실천하셔도 돈맹도 탈출하고 부자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